여기서는 제1장 제1항에 대한 부분이거든. 한글 맞춤법. 우선 한글 맞춤법이니까 얘는 표기법이야. 크게 두 가지 원칙을 설명을 해보자. 자, 소리 나는 대로 쓰되. 표기법이야. 그래서 소리 나는 대로. 그 다음 얘가 어법에 맞도록 함을 원칙으로 한다.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란 말이야. 소리 나는 대로 쓰되. 역접사. 서로 반대. 그럼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거는 발음하고 표기가 같지. 어법에 맞도록 쓴다는 건 그런 반대 개념이니까 발음하고 표기가 다른 거야.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소리라는 애가 있어요. 뭐 말소리 할 때 소리. 얘는 발음하고 표기가 같아.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거. 어제 했던 음운 변동이 일어나는 것들 생각해 보면 얘는 표기는 이렇게 하는데 발음은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럼 이게 어법에 맞도록 하는 거. 저거 이해하기 어렵겠다 싶으면 옆에다 이 단어들을 써놓으시면 돼요. 원칙은 원래 뭐냐면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게 얘가 표음주의 원칙이야. 소리를 표기한다. 그래서 소리를 표기하는 원칙. 어법에 맞도록 한다 같은 경우는 표의주의 원칙이라 해서 의미를 표시하는 거야. 그럼 의미를 표시한다는 얘기는 단어의 뜻을 표기하는 거고 단어의 어원을 표시해 주는 거고 단어의 형태를 뜻을 가진 그 단어의 형태를 그대로 표기해 주는 거거든. 요 틀은 기억해 놔야 돼. 그래야 내신 범위에서 한글 맞춤법이 들어가더라도 세부 조항들의 아래 하위 조항들의 뭐 두 개가 결합할 때 뜻이 유지되면 뭘 쓰고 뜻이 달라지면 뭘 쓴다 할 때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 의미를 표기하는 게 어법에 맞도록 하는 거기 때문에 뜻이 이어지면, 뜻이 유지가 되면 어법에 맞도록 하는 거예요. 형태를 그대로 살려줘요. 형태를. 자, 그럼 다시 뜻이 유지가 되면, 뜻을 가지고 있으면 형태를 그대로 살린다라고 하면 하위 규정들을 이해할 수 있어. 반대 개념이었지? 뜻이 달라지면 형태를 유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얘는 소리가 중요한 거예요. 형태가 아니라. 여기까지 기억해 놓으시고 그 다음 거 듣고 넘어가시면 돼. 그럼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거랑 어법에 맞도록 쓰는 게 서로 반대인데 왜 두 개를 같이 쓸까? 어디에는 소리 나는 대로 쓰고 어디에는 어법에 맞도록 하는 걸 쓰고 각각의 장단점이 있어서 그래.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거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 우선 표기가 쉽지.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거. 그러면 어법에 맞도록 하는 거는 반대로 뭐예요? 표기가 어렵지? 반대되는 개념이니까 소리 나는 대로 쓰면 표기하기가 쉽다. 반대로 어법에 맞도록 하면 발음하고 표기가 달라서 표기하기가 어렵다. 이제 너희는 어렸을 때 받아쓰기 잘 안 했지? 초등학교 때 받아쓰기 같은 거 해보면 애들이 받아쓰기에서 틀리는 건 다 이거야. 발음하고 표기가 다른 거.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거거든. 표기하기 어려워. 그럼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건 표기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는데 그런데도 쓰는 이유가 뭐야?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기가 쉬워. 예를 들면 꽃이란 단어가 있어. 여기에 이가 결합을 해도 똑같이 꽃이야. 만이라는 애가 결합해도 똑같이 꽃만이야. 그럼 이 꽃이라는 애의 형태가 유지되니까 이 단어의 뜻을 찾기가 쉽거든.
근데 이걸 만약에 소리 나는 대로 표기한다고 치자. 그럼 얘는 이렇게 발음돼요. 그리고 여기로 가면 이렇게 발음되고, 요걸로 가게 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형태가 달라져 버리니까 의미를 파악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소리 나는 대로 적기의 단점은 의미 파악이 어렵다. 이 서로 다른 장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단어는 소리 나는 대로 쓰고 어떠한 단어는 어법에 맞도록 쓰는 겁니다. 요거 해놓고 이 문제랑은 상관이 없지만 이 항과 관련해서 하나 설명해 봅니다. 각 단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조사는 붙였음을 허용한다. 그래서 하위 규정으로 가면 다시 또 조사와 의존명사 구분이 있어. 근데 이 조사와 의존명사의 구분은 문법 파트에서도 출제하지만 장문에서도 돼. 장문에서도. 그럼 새로 출제되는 독서와 장문 해가지고 어떤 지문, 독서 지문을 읽고 그거에 대한 장문을 할 때 고쳐쓰기 또는 잘못된 거 바꾸는 거 거기에서도 같이 나올 수 있거든. 얘 같이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조사와 의존명사의 구분. 무슨 사. 그래서 얘는 다 단어야. 조사도 단어고 의존명사도 단어야. 둘 다 단어인데 생김새도 얘네들이 똑같아. 그래서 헷갈려. 생김새가 똑같은 조사와 의존명사가 있어서 헷갈리는 건데 조사는 우선 체온에 결합해요. 그래서 앞에 결합하는 말이 체온이어야 돼. 조사는 체온에 결합하기 때문에. 그래서 체온에 결합하는 조사는 체온과 붙였어. 그 다음 의존명사. 의존하는 거니까 붙여 쓴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국 품사는 명사야. 의미상 의존은 하지만 이 아이의 품사는 명사야. 즉 하나의 단어야. 이 항이 뭐라고? 각 단어는 띄었음을 원칙으로 한다. 그럼 얘는 앞말이 원래는 관형형의 형태야. 앞에 결합하는 말이 관형형의 형태. 이렇게 가보자. 체온이 아닌 거. 둘을 구분할 때. 앞말이 체온이 아니면 얘는 의존 명사로 보고 띄었으면 돼. 붙여야 되니? 띄어야 되니? 앞에 있는 말의 형태를 먼저 보면 돼요. 앞에 있는 말이 체온, 대명사거든. 그럼 이때는 붙여 써야 되는 대로가 조사. 만큼도 똑같아. 너만큼. 그럼 앞에는 체온이 오니까 붙여 써야 되는 만큼이 조사. 이때는 대로도 똑같아. 먹은 대로 살이 찐다. 먹은 만큼 살이 찐다. 이때 먹은은 체온이니? 체온이 아니지. 그래서 앞에 있는 애가 지금 체온이 아니기 때문에 얘는 띄었어야 되는 의존명사가 돼요. 그래서 실제 원래 정확한 설명대로 하면 요거야. 먹다에 은이라는 관형사형 어미가 붙어가지고 명사인 만큼을 수식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개념상은 여기가 관형형의 형태잖아. 그래서 앞에 관형형의 형태가 있어야만 뒤에 오는 체온을 수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정확히 기억하고 싶은 사람들은 의존 명사는 앞말이 관형형의 형태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저렇게 기억하셔도 문제 푸는데 저는 지장이 없다. 여기까지 해놓고 나서 9번으로 가면 한글 맞춤법에 관한 수업 장면의 일부이다. 기억과 니은에 해당하는 단어를 바르게 짝지은 것은 한글 맞춤법 총칙 제1항에 따르면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라는 원칙에 어법에 맞도록 한다라는 원칙이 붙어 있습니다.
표준어를 소리대로 적는다는 것은 표준어의 발음 형태대로 적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대로 적는 거. 발음과 표기가 같은 거. 그러나 동일한 형태소도 음운 환경에 따라 그 발음 형태가 몇 가지로 나타날 수 있기에 이 원칙만을 적용하여 표준어를 표기하면 의사소통의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또 하나의 원칙이 붙은 것입니다. 어법에 맞도록 한다는 것은 결국 각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발음과 표기가 다른 거. 형태소 요거야. 그러면 얘는 굳이 두 개를 다 따질 게 아니라 먼저 기억부터 쭉 풀고 나서 기억에서 남아있는 선지들을 니은의 조건만 따지는 게 낫거든. 두 개의 규칙을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기억을 먼저 따져보자. 발음 형태대로 적어야 돼. 그럼 발음과 표기가 같아야 된단 말이야. 덮개 어때? 덮개 이거 발음할 수 없잖아. 피읍은 받침으로 발음할 수 없지. 그럼 얘는 발음하고 표기가 같을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1번 틀리네. 실제 얘 같은 경우는 덥다야. 덥다. 거기에 개가 결합한 거잖아. 덥다라는 어간 덥에 명사형 개가 결합한 거니까 얘는 발음과 표기가 서로 다른 니은에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1번 지워져야 돼. 그 다음에 2번 선지 얼음. 얘 원래 발음하면 어떻게 되니? 우리 어제 했던 거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가 오면 연음 된다. 그럼 실제 얘의 발음은 얼음이잖아. 얼음. 발음하고 표기가 다른 거지. 그래서 얘는 기억이 얘가 맞아요. 발음으로 설명해 보면 얘 같은 경우도 이렇게 돼. 벤소리 대기가 일어나기는 하는데 받침이 비읍으로 바뀌어야 돼요. 벤소리 대기까지 못 찾더라도 요거. 그래서 얘 1번, 2번 그럼 둘 다 답이 아니지. 기억 기준으로 발음과 표기가 같아야 돼. 발음과 표기가 같아야 되는 기억 둘 다 해당하지 않아. 둘 다 니은이야. 그 다음 3번 선지 개구리. 개구리 발음하면 어때? 개구리지. 그럼 얘는 맞네. 발음과 표기가 같아. 개굴거리다 해서 개굴에다가 명사형 이가 결합한 거긴 한데 그것까지 몰라도 되고 발음하고 표기 같고. 그 다음 4번 선지 이파리야. 얘 발음하면 표기랑 똑같지. 그럼 얘 맞고. 그 다음 5번 선지 어렴풋이. 받침에서 찾았네. 시옷 그대로 발음할 수 없잖아. 그럼 얘는 발음하고 표기가 같을 수 없지. 연음돼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남아있는 선지가 3번하고 4번 선지다. 얘도 발음하게 되면 이렇게 되거든. 연음돼야 되니까 그러면 우선 기억에 대한 거 풀었으니까 설명을 더 해보자. 실제 문제를 풀 때 여기까지 몰라도 돼. 얘가 개굴 거리는 I 해서 명사형 이 이렇게 결합을 한 거야. 근데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거니까 연음시킨 거고 형식 형태죠. 얘는 나문 잎 할 때 잎에다가 아리가 결합한 거야. 그래서 연음된 거야. 현재 남아있는 선지는 3번하고 4번 선지다. 그 다음 니은으로 가시면 돼요. 니은 발음하고 형태가 같아야 되는 거. 달라야 되는 거. 자, 발음하고 형태 달라야 돼. 얘 어떻게 돼? 히읗 사라져야 되지.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발음을 하게 되면 원래 히읗이 사라지고 니은만 남아있는 자음분 단순화에다가 그 다음에 연음 시켜야 되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래서 발음하고 표기가 다르니까 얘는 맞아. 그 다음 화살. 이거 중학교 때 배운 사람들이 있을 거야. 화살은 발음해보면 화살이거든.
똑같아 보이는데 중학교 때 배워본 사람 있을까요? 얘는 원래 어떻게 돼? 8 플러스 3이지. 8 플러스 4. 그래서 리을이 사라졌기 때문에 발음과 표기가 달라요. 아 미안. 발음과 표기가 지금 니은이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는다.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는다. 참 미안. 그럼 다른 설명했네. 자, 형태소의 본 모양을 뭐야 나 지금 뭐하지? 미안. 뭐 하는 거야? 잊어버려? 잊어버려? 방금 그 설명이 맞는데 얘는 활 더하기 살의 결합이지? 그래서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혔니? 원래 모양은 이거잖아. 그래서 얘는 원래 모양에서 달라졌기 때문에 답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오뚜기. 이게 발음하면 표기랑 다르지. 여는 돼야 될 거 아니야. 발음하면. 그래서 얘는 니은의 조건상 맞고. 그 다음 4번 선지 우스개. 얘는 원래 우선 발음하고 표기는 지금 어때? 발음하고 표기가 같지? 우스개 발음하고 표기가 같으니까 얘는 소리 나는 대로 적는 거라서 우선 답은 안 되는데 웃다에 개가 결합해가지고 얘가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그 다음 5번 선지 끄트머리. 자, 끄트머리는 원래 뭐가 결합해야 돼? 끝이라는 애가 있어야 되지. 거기에 얘가 연된 거니까 넘어간 거니까. 그래서 얘는 형태소의 본 모양을 밝혀 적은 게 아니지. 그래서 답은 3번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10번으로 가야 되는데 이번 10번은 크게 어렵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어제도 이야기했듯이 이 10번의 5번, 답이 되는 5번을 선지상 앞으로 배치하면 그러면 애들이 좀 많이 어려웠을 거야.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개념들이 있다 그랬었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개념. 그래서 우리는 이번 10월 모의고사 끝나고 나서 중세국어를 다시 한번 해야 된다고 했었는데, 자, 이런 거 현대국어와의 대응 관계를 따지되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개념은 있다. 10번에 1번. 얘를 보니까 현대국어와 달리 어두자음군이 쓰였음을 알 수 있군. 어두자음군의 개념은 알아야 된댔어. 초성에 서로 다른 자음이 늘려 있는 거. 초성에 서로 다른 자음이 가로로 있는 게 어두자음군이야. 그럼 1번 선이 맞지? 비읍, 시옷, 기역. 그래서 얘가 비읍, 시옷계 합용병서가 초성에 쓰인 거라서 1번 선지 맞고. 그 다음 2번 선지. 어역비를 보니 현대 국어와는 다른 의미로 사용되던 단어가 있었음. 자, 어역비. 현대 국어에서 찾아. 대응하는 의미. 우선 현대 국어에서는 어떻게 쓰여? 가역계지. 즉, 이 어역비라는 애가 중세 국어에는 가역계라는 뜻으로 쓰였대. 근데 우리 얘 현대 국어에서는 어떤 의미야? 얘가 바뀌어가지고 현대 국어에서는 어역보다 예쁘다지. 그래서 여기 있는 현대어 풀이는 중세 국어의 뜻을 그대로 갖다 놓은 거고, 우리는 어역비가 현대 국어에서 어떻게 쓰이는지 비교해보면 틀려. 의미가 달라. 그래서 2번 선지 맞고. 3번 선지. 기르사바니를 보니 현대국어와 달리 반치, 아래아, 순경음, 비읍이 표기에 사용된다. 이건 단어만 보면 알지. 4번 선지. 니르니라를 보니 현대국어와 달리 두음법칙이 적용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우리 두음법칙 기억해놔야 된다 그랬어. 첫 음절 초성에 니은이 오면 이음으로 바꾸고, 첫 음절 초성에 리을이 오면 니은 또는 이음으로 바꾸는 게 두음법칙을 적용한 거다. 바꾸는 게 적용하는 거야. 자, 그러면 니르
미라야. 첫 글자 초성을 보는 거야. 얘 현대국어에 어떻게 돼? 이 어디냐? 일런는이라. 자, 첫 글자에 초성 보는 거야. 여기 니은이 있던 애가 이음으로 바뀌었어. 이게 그러면 두음 법칙이 적용된 거지? 다시 두음 법칙을 적용하는 것은 첫 글자 초성에 니은이 있으면 걔를 이음으로 바꾸고 첫 글자 초성에 리을이 있으면 걔를 니은 또는 이음으로 바꾸는 게 두음 법칙을 적용한 거란 말이야. 그럼 반대로 얘는 두음 법칙이 적용됐어 안 됐어? 안 됐어. 그래서 중세국어의 특징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았다. 4번 선지 맞고. 그래서 원래 이제 현대국어에서 따졌을 때 두음 법칙은 한자어에 적용된다라고 하면서 우리가 요 얘기를 했었어. 얘가 계집 여자에 아들 자를 써서 여자인데 우리는 얘를 여자로 본다. 그래서 원래는 니은인데 얘를 이음으로 바꿔주는 요게 두음 법칙을 적용한 거다. 늙을 노자에 사람인인데 얘를 요렇게 바꿔주는 거. 그래서 요걸 두음 법칙을 적용한 거다. 적용한 거. 그럼 반대로 얘네는 이렇게 쓰게 되면 두음 법칙을 적용하지 않은 거다. 이게 4번 선지. 자, 그 다음 5번 선지로 가면 되는데 따님을 자비르를 비교해 보니 현대국어와 달리 선행 체언의 모음에 따라 목적격 조사의 형태가 다르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자, 그럼 우선 문제 자체, 선지 자체에서 묻고자 하는 건 뭘 것 같니? 선행 체언의 모음에 따라면 모음 조화 얘기하는 거지. 5번 선지가 묻는 출제 의도는 모음 조화를 묻고 있는 거야. 그래서 5번 선지 내용대로면 우리가 따질 때 모음 조화를 따져야 돼요. 모음 조화에 따라 달라지는 거지. 자, 그러면 5번 선지로 가보면 얘고 그 다음에 요거야. 현대국어에 대응하는 거는 자, 모음 조화는 어떻게 따지는 거야? 어떻게 따지는 거라 그러니? 체언에 조사가 결합하는 거니까 마지막 두 개를 보라고 그랬어. 자, 어때? 중성모음, 중성모음. 둘 다 중성이니까 뒤에 양성모음이 왔어. 그럼 조건 맞니? 선행, 체언의 모음에 따라 달라져? 선행, 체언의 모음이 같아. 선행, 체언의 모음이 같은 상태야. 틀렸네, 조건. 자, 다시 5번 선지. 현대국어와 달리 선행, 체언의 모음에 따라 달라진 게 아니야. 선행, 체언의 모음은 같아요. 여기까지 이해했니? 자, 그럼 실제 뭐가 답인 건지를 다시 따져보면 우리 요 얘기한 적이 있지. 어려운 말로는 이 형태라고 해서 현대국어 개념 먼저 하고 이 형태 그 중에서 의문론적 이 형태를 설명한 적이 있어. 의문론적 이 형태가 아니면 나머지는 형태론적 이 형태다. 자, 이 형태 다를 이자야. 기능은 같은데 생김새가 다르다. 얘가 이 형태야. 그래서 현대국어에서 뭐라고 했냐면 주격조사를 예로 들면서 현대국어 주격조사에는 이랑 가가 있다고 했어. 어떤 때 이가 와? 철수, 가. 철수, 가. 어떤 때 이가 와? 그러면 같이 뭐? 민철? 그럼 이렇게 되지?
어때? 앞말에 받침이 있으면 이가 오는 거고 앞말에 받침이 없으면 즉 자음이 오면 이고 모음이 오면 가야. 자음이냐 모음이냐에 따라서 뒤에 오는 애가 달라져요. 이든 가든 주격조사로서 기능은 같다. 근데 이 가 생김새가 달라. 뭐 때문에? 앞에 있는 애가 자음이냐 모음이냐. 똑같은 게 현대국어의 목적격 조사로 을도 마찬가지야. 민철 을 철수 를 목적격 조사라는 기능은 같은데 얘네의 생김새는 달라. 뭐 때문에? 의문에 따라서. 선행하는 의문이 자음이냐 모음이냐에 따라서. 이게 그대로 여기에다 대입시키면 돼. 자, 그대로 대입시키면 되는데 얘가 좀 전에 괜히 지웠네. 자, 요걸 통해서 얘의 원형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 얘는 어떻게 했어? 요거겠지. 그러면 얘의 원형은 따, 님 여기에 목적격 조사가 결합해야 되는 거고 얘는 그럼 어떻게 써? 원형이 요거겠지? 지읒으로 써져 있으니까 여기에 목적격 조사가 결합할 거 아니야. 그럼 뭐가 와야 돼? 자음으로 끝났고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얘는 요거의 형태가 와야 되지. 그래서 이거 또는 중세국어의 목적격 조사는 이렇게 있었잖아. 모음 조화 때문에. 그 다음 여기 자음으로 끝났으니까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와야겠죠. 자, 그럼 다시야. 실제 올 수 있는 건 요렇게야. 뭐 때문에? 자음으로 끝났냐 모음으로 끝났냐. 그래서 5번 선지가 맞으려면 그 선행체언의 모음에 따라가 아니라 선행체언의 의문에 따라요. 또는 선행체언이 자음이냐 모음이냐에 따라요. 그래야 5번 선지가 맞는 거고. 그럼 하는 김에 실제 얘는 중성모음이잖아. 중성모음. 여기 중성모음이잖아. 중성모음에는 양성이나 음성이 다 결합할 수 있는 거지. 중성모음에는. 자, 중성모음에는 양성이나 음성이 다 결합할 수 있어요. 자, 그럼 그때 어떻게 따지냐면 다 결합할 수 있을 때는 다른 애를 하나 더 따져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 양성이니까 실제로는 양성이 오는 거고 여기 양성이니까 실제로는 여기에도 양성을 주는 거고 요렇게만 있으면 다 결합할 수 있어. 중성이니까. 근데 그때는 하나를 더 따져주면 됩니다. 이렇게 된 게 10번의 5번 선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얘는 출제 의도는 모음조화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까지 해놓고 우리는 이제 풀기로 했던 게 잠깐 쉬었다가 이어서